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서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몰려다니지 않는데 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을 짓거나 사람들의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뭔가 그런 거에 쏠려다니거나 집단의 힘을 빌어서 뭔가 권력을 쟁취해봤을 때 그 쾌감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하면서 걸러야 될 한 가지 사람을 이제 좀 알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걸러도 인생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사회생활이 좀 덜 익숙한, 그리고 가족보다는 뭔가 우정이 더 좋은 그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비겁한 사람을 걸르라는 거예요. 제가 24살 때 이제 해병대 입대해서 군대에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해병대가 어떻게 보면 훈련은 막 엄청 빡센 건 아닌데 내부 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 빡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조리도 심하고 오도되어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정 계급이 되면 자기 후임들을 관리해야 되는 계급이 일병 5호봉부터 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후임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두드려 맞거나 제가 욕을 뒤집어 씌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제 동기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2명은 자기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관리하기 싫다. 내가 왜 애들한테 나쁜 말 해야 되고 나쁜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을 군기를 잡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겠다, 너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하기 싫죠. 그거를 누가 악마가 되는 걸 자처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게 맞든 틀리든은 나중에 문제고, 그게 우리 부대 내 기강의 룰이라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마 역할을 자처를 했어요. 아이들을 혼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런 거를 혼자 도맡아 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도 전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항상. 그래서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저 성격이랑 안 맞으니까. 근데 해야 되고, 그렇다고 저 2명의 동기처럼 자기는 착한 이미지 유지하고 싶다고 그걸 그냥 안 해버리는, 저는 그게 되게 책임을 져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보고 그렇게 군대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뭐 좌우 정치 신념에 상관없이 항상 비겁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뒷담화를 한다던가 당파를 짓는다던가 몰려다닌다던가 뭐 선전을 한다던가 자기의 정치 사상 이런 생각을 전파하거나 강요하거나, 항상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서 있는 상황에 되면은 비겁하게 도망쳐요. 당연하죠. 항상 무리 속에 자신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집단으로 행동하고, 집단에 있으면 자기가 뭔가 된 거 같고, 집단의 권위를 빌려서 막 시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비겁한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랑은 비즈니스를 해서도 안 되고 개인적인 만남을 하더라도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절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관계가 굉장히 얕아요. 스스로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 배신을 하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거란 말이죠. 사기도 당해볼 것이고, 뭐 전세 사기든 무슨 사기든 친구의 배신이든 돈 꺼갔는데 안 갚든 다양한 온갖 시련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원칙은 절대 비겁한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저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 받고 테스트 받고 더 강해지고 해야겠지만, 저는 이 비겁함 그리고 그 반대의 용감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든
대인관계를 맺든 심지어는 내가 살던 고향을 벗어나는 일이든 다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비겁한 사람들은 항상 이 용기를 못 내서 항상 주저하거나 자기계발서는 많이 보는데 실행을 못하거나 뭔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될 때 짊어지지 못하던가, 주식인데 떨어져야 되는데 사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아. 근데 행동으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겁한 사람들은 다수에 속할 수밖에 없고, 다수의 권위를 빌어서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을 까내리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의 최대 무기인 거죠. 강력한 특징은 딱 하나를 꼽자면, 비겁한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비겁한 거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서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몰려다니지 않는데, 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을 짓거나 사람들의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뭔가 그런 거에 쏠려다니거나 집단의 힘을 빌어서 뭔가 권력을 쟁취해봤을 때 그 쾌감,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 강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배척시키고 어떻게든 소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낙오시키는 전략으로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면은 은따를 시키거나 자기네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거나 자기네들끼리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이런 게 신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이런 주의다리기나 정치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안 끼자니 굉장히 소외당하고, 개인이 이 소외당한 걸 사실 회사 내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밖에서라면 이 사람들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지만, 이 회사 내에서 정치질이 이미 형성돼 있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튕겨나가서 다른 회사를 가던가,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기는 싫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어울리되 의견에 동의는 하지 말아라. 함부로 동의하지 마라.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의견을 강요하는 때가 올 거예요. 뭐 저 사람 이런 거 같대, 이런 소문 퍼뜨리거나 이럴 때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는 회사를 다녔는데 되게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사내 정치는 거의 탑급인 회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사내 정치가 심한데도 처음 다녔을 뿐더러 그렇게 정치색을 강요하거나 뭐 누구를 찍었냐 뭐 그런 거를 대놓고 묻는 거예요.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거를 물어도 되나? 원래 회사들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성향이 워낙 독립적이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저를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몰래 단톡방을 만들고 몰래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런 거를 참지도 않고 그런 거를 좀 가짜나 하거든요. 별로 탐탁지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성격을 보여줬더니 깨갱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번 힘을 보여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니야 하고 호랑이처럼 한번 짖으면 그 사람들 완전히 깨갱해서 뒤에서 욕은 할지언정 대놓고 까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제 앞에 있던 사람은 굉장히 토끼 같은 남성분이셨는데 항상 기어오르더라고요. 그 남성분에게 이것도 돼? 아버지가 뭐 탈모니 어쩌니 그런 진짜 패드립도 하면서 와 이런 멘트까지 해도 되나? 저 이야기 듣고도 저 남자는 기분이 괜찮나? 나 같으면 진짜 애기가 장난칠 때 1단계도 괜찮나? 2단계도 괜찮나? 3단계도 계속 기어오르잖아. 자기가 어디까지 해도 안 혼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이 비겁한 사람들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장난, 어떤 선까지 해도 되는지를 계속 테스트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 좋다고 웃어 넘기면 절대 안 되고, 나는 하나 당하면 난 5배, 10배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어차피 여기에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은 무리를 강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항상 테스트를 하죠.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 많아져야만 자기가 강해지는 거고, 내 편이 줄어들면은 어떻게든 저 사람 입지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은따나 단톡방을 몰래 만든다거나 몰래 밥 먹는 모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뒤에서 몰래 비겁한 행동을 항상 해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중소기업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라. 내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안 돼. 한 대 맞고 5대 10대를 때려야지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지. 괜히 어줍지 않게 한 대, 2대 때렸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큰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착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나약한 거고, 우리가 토끼를 약하다고 하지 착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악질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구든 사업 파트너든 어떤 사람이든 비겁한 사람은 그냥 피하세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고 항상 마지막에 배신이 일어날 거고,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람 못 믿을 거고, 내 친구라고 해도 이 사람의 속내가 계속 의심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 좋아 보이고 이 사람 괜찮아 보이고 잘 웃고 그런 사람이 더 피해야 될 사람일 수 있는 게, 용감한 사람들은 자기의 속내를 다 까고 말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득이 있어도 나 이거 이득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밝히거든요. 근데 비겁한 사람들은 항상 진짜 본심을 숨겨요. 나 희생하더라도 너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 절대 원칙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가 제일 중요하지, 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남이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 지 가족을 제대로 행동 못하는데 남을 도와준다? 이거 완전 위선자고, 자기는 이득 별로 없는데 이거 너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건 사기치려는 사기꾼이고, 항상 그런 원칙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비겁한지 아니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용감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진짜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해야 그런 걸 좀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